네, 오늘 이제 발표는 Taming Transformers for High Resolution Image Synthesis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되게 첫 장부터 빡 하고 엄청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되게 놀랐고, 사실 근데 제가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혹시 이제 발표가 끝나고 뭐 질의응답 시간이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라도 제가 좀 뭐 잘못 알고 있거나 틀렸거나 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부연 설명이나 다른 의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로 이 트랜스포머 이제 이 논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하다가 이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Transformers for Image Synthesis라고 하는 어, 이 주제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거는 그냥 구글에다가 Awesome Visual Transformers라고 치면은 이제 요즘 많이 유행하는 어썸류들이 있잖아요. 뭐 깃허브에 이렇게 리드미로 관련 논문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는 지금 올해만 발표된 비전 관련 트랜스포머들 내용이고, 이 트랜스포머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제 입장에선 좀 슬펐던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해 둔 게 이 이제 논문들의 태스크들이거든요. 근데 이 태스크들을 하나하나 좀 보면은 다 보면은 recognition, object detection, visual tracking, retrieval도 있고 가끔 가다가 semantic segmentation, 뭐 instance segmentation 이런 애들이에요, 대부분. 가끔 여기 이미지 프로세싱 트랜스포머 여기 하나 있는데 이만큼이나 좀 제가 비전 태스크를 항상 분류할 때 이런 분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미지 어널리시스 분야가 있고 이미지 신세시스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널리시스는 보통 이제 이미지나 뭐 비디오가 들어가서 인포메이션을 뽑는 태스크들이죠.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디텍션 박스, 어떤 하이 레벨의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태스크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옛날부터 항상 관심 가지고 이제 보고 연구도 했던 분야는 이런 분야거든요. 이미지가 들어갔든 아니면은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갔든 아니면 아무것도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어떤 인핸스 된다든지, 어떤 이미지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에 손상된 부분이 복구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신세시스라고 저는 이제 싸잡아 부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미지 어널리시스에 관련된 논문들이에요.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가 비전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가 뭐 이제 좀 됐다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항상 보면은 새로운 분야가 이제 비전에 딱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시작되면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레코그니션 이런 태스크에 먼저 적용을 해보고 이제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가는 이제 방향으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인지 이 신시시스 쪽에는 관련 논문도 없고 실제로 몇 개 찾아봐도 그렇게 성능이 좋은 걸 많이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이미지를 이게 이제 VIT에서 뽑아온 이미지인데, 보통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트랜스포머에 집어넣는다 하면은 이런 그림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죠. 그래서 어떤 오버래핑하지 않는 패치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패치들을 쭉 시퀀스처럼 나열을 해가지고 트랜스포머에 집어넣는다.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비전에서 쓰는 트랜스포머들이 많이 쓰는 이제 패러다임들인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제가 그냥 예를 들었는데, 뭐 다른 이미지를 갖고 오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크기만 조정해서 예를 들었는데, 이제 작은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이제 선명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 큰 이미지가 나오게 만드는 이런 태스크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이 테이밍 트랜스포머스 논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 이미지가 만약에 하이 레졸루션이 됐다. 엄청 큰 이미지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 레졸루션이 되면 첫 번째로 이게 인코더던 뿐만이 아니라 이 디코더던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그 컴퓨테이션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사실 그 레코그니션이나 디텍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리사이즈를 해서 이미지를 더 주거나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레솔루션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그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입장보다는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 신세시스 분야에서는 이 그 큰 레졸루션 이미지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하는 이 문제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조금만 커지더라도 이 컴퓨테이션이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또 비디오라고 하면은 아까 이전에 도영님 그 발표에서도 봤듯이 비디오가 되면 막 프레임 단위로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패치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죠. 어,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CNN과 트랜스포머를 비교를 할 때 지금 VRT에서 그 성능이 왜 CNN보다 좋은 성능이 나왔냐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CNN은 옛날에 이제 성능이 좋게 무난하게 잘 쓰였던 이유가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CNN이라는 모델을 우리가 그 설계를 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바이어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상태로 이제 설계를 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이미지는 뭐 근처에 있는 픽셀들끼리는 코릴레이션도 높고 서로 인터랙션 할 일도 많다. 그리고 어떤 그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한 연산을 해도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 이런 식의 어떤 바이어스, 프라이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학습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적었는데 이제 트랜스포머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방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로부터 받은 도움까지 뛰어넘어 보자 하면서 이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플렉시티나 라지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이제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레이턴트 벡터에서 레이턴트 벡터로 가는 그런 프로세싱을 다루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해서 벡터로 만들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사실 제시하는 방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뭐 VRT나 이런 곳에서는 리쉐입을 그냥 이 패치를 리쉐입을 한 다음에 슬릭 커넥티드 몇 번 거쳐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많은 논문들에서는 이 이미지를 갖다가 각 이미지를 CNN 모델을 거쳐가지고 이제 벡터화 시켜서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트랜스포머를 이제 랭귀지에서 활용을 할 때는 이 뒤에 그림을 제가 랭귀지에서 활용을 할 때는 이런 식 그러니까 랭귀지는 사실 디스크릿 데이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랭귀지에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먼저 쓰였으니까 이 트랜스포머에서 쓰는 랭귀지의 데이터는 이게 인풋 인베딩을 거친 벡터는 물론 플로팅 이제 그 플로트 실수들로 이루어진 벡터긴 하지만 그 벡터들이 딱 하나로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 뭐 헬로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딱 어떤 그 인베딩 벡터가 1대1 매칭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아웃풋 단에서는 뭘 하면 됐었냐면은 이 소프트맥스를 가지고 리니어 몇 번 거친 다음에 소프트맥스 그냥 프레딕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쭉 엄청나게 많은 그 단어들의 사전으로부터 몇 번째 단어가 아웃풋이 나와야 되냐라고 이렇게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하듯이 고르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이미지 신시스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벡터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야 되는데 이 벡터가 이제 만약에 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렇게 그 골라낼 수 있는, 그러니까 분류해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리그레션 문제로 돼버리면은 이 트랜스포머한테 고스란히 리그레션 문제를 통째로 맡겨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랭귀지 모델에서 잘 됐던 이유가 저런 클래시피케이션, 이 끝에 클래시피케이션 단, 소프트맥스 단을 달고 있는 모델들이 많이 성공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비전으로 갖고 와서 그냥 통째로 리그레션을 시켜버리면은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딱
그 지적을 해서 뭐 문제점으로 뭐 명확히 지적하진 않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 랭귀지 모델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풋이 들어가면은 이 인풋이 어떤 단어가 될 텐데 그 인풋 인베딩 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그 인풋마다 룩업 테이블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은 인풋이 지금 뭐 1918번째 great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 1918번째의 룩업 테이블에 해당하는 어떤 벡터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벡터들은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그 마음대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 벡터들이 인풋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다룰 때는 이미지가 어떤 그 자연으로부터 뽑아진 값이니까 걔를 어떻게 그레디언트를 줘서 학습할 생각을 보통 안 하는데 이제 이 랭귀지는 어차피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해주느냐는 자유롭기 때문에 이 벡터들이 인풋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네들을 러너블 이제 벡터라고 이제 취급을 해서 그 뭐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벡터들도 학습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인퍼런스 할 때는 이 grea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1918번째 그 테이블에 어떤 벡터가 있지를 보고 이 벡터를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 논문에서는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제안을 하고 이 이제 내용을 VQ간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VQ간의 그 구조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 구조상에서 이제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위에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이 인풋으로 들어간 이미지가 어떤 인코더에 의해서 벡터라이즈가 됩니다. 이 벡터라이즈가 되는 거는 왜 그 벡터라이즈가 되는데 텐서냐면은 이 이미지 그 패치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패치별로 패치 이 논문에서는 16 x 16마다 16 x 16 패치마다 벡터 하나씩을 뽑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6 x 16 패치가 벡터 하나가 되도록 이 인코드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사실 16 x 16 패치 하나가 딱 들어가서 벡터가 되는 개념은 아닌 게 이 CNN 인코더를 거친 다음에 그냥 그 가로 세로가 16배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벡터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딱 16 x 16 패치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이제 리셉티브 필드는 그거보다 클 때니까 이 이미지의 좀 더 넓은 범위를 보고 이 벡터를 만들어냈겠죠. 아무튼 그 상태에서 이 이미지보다 가로 세로가 16배, 16배 작은 형태의 텐서가 나오고요. 이제 그러면은 각 위치, 각 픽셀 위치마다 어떤 Z 해시라는 벡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벡터들을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퀀타이즈를 진행을 합니다. 이 퀀타이즈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드북이 있어요. 똑같이 아까 앞에서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활용을 했던 코드북, 룩업 테이블과 같은 코드북이 있어가지고 이 코드북은 0번부터 이제 뭐 n-1번까지 이제 어떤 패치가 들어오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0번부터 n-1번까지 쉽게 말하면은 n개의 그냥 코드 샘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코드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코드들이 대부분 많이 등장할 것이다 하는 그냥 코드 어떤 메뉴판 같은 게 있으면은 이 이제 G햇이 다 뽑혔잖아요. 그러면은 이 컨티뉴어스하게 뽑힌 G햇들이 이 n개랑 다 이제 엘트로스가 비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다 비교를 해본 다음에 제일 작은 그러니까 가장 사실 그러니까 가장 비슷하게 생긴 벡터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벡터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퀀타이즈가 되죠. 그러면은 GQ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의 각 위치의 벡터들은 이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처음 보는 레이턴트 벡터가 아니라 코드북에 나와 있는 n개의 벡터들 중에 이제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는 어떤 코드북을 이제 GQ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Q를 다시 디코더가 디코딩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이제 복원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가 하나의 인코더, 디코더 쌍이 되고 이 뒤에 이제 뭐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걸 달아가지고 어드버서리얼 로스까지 추가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속들이 이 세세한 부분들이 어떻게 학습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면요. 일단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로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CNN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얻은 이 컨티뉴어스한 벡터들,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되기 전의 벡터들을 이제 지해시고 우리가 이걸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얻은 벡터를 GQ라고 할 때 사실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로스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 식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식이에요. 그래서 스몰 h랑 스몰 w는 그 이제 이미지보다 원래 이미지의 사이즈보다 16배씩 작은 레졸루션이 되고 ng는 이제 우리가 그 임의로 설정한 그 코드 벡터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GQ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 i, j 번째 g 해시 코드북에 있는 이 코드북 집합을 라지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라지지 안에 있는 코드북 안에 있는 지들이랑 다 비교를 했을 때 그 중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GK를 골라서 이 GK를 GQ라고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래서 이 코드들이 가장 가까운 GQ를 각각 다 찾아가지고 그 벡터들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퀀타이즈된 결과 벡터들을 이제 그냥 바로 디코더에다가 넣어가지고 얻은 X 해시란 놈을 이제 얘가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이 인풋으로 넣었던 X 사이에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구하면은 이 로스는 이 G라고 하는 디코더가 이 그 GQ를 보고 GQ 이제 퀀타이제이션 넷 GQ를 보고 이미지를 잘 리컨스트럭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로스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로스는 상관없는데 가장 궁금하신 건 사실 이 중간에 퀀타이제이션 부분이 미분 가능할까? 이 미분 가능하게 어떻게 얘를 학습시켰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 생각보다는 간단한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그대로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랭귀지 모델에서도 여기 룩업 테이블에 있는 이 레이턴트 벡터들도 러너블 벡터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코더랑 이 코드북 안에 있는 이제 그 레이턴트 벡터들, 코드북 안에 있는 레이턴트 벡터들이 동시에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SG는 뭐냐면 스탁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그 GQ는 그러니까 코드북 안에 있는 이 그 메뉴판 안에 있는 이 벡터들은 방금 전에 이제 X를 인코더가 인코딩한 결과, 그러니까 인코더가 인코딩했을 때 나온 이 결과들을 닮아가도록 학습을 하는 거고, 이제 인코더 입장에서도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G 해시랑 GQ 사이에 거리가 작을수록 사실 리컨스트럭션 하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G 햇을 GQ들이 이만큼 있는데 얘네들이랑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다른 벡터들을 이제 예측을 해내면, 인코딩 해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인코더 입장에서도 이 코드북 안에 있는 GQ들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벡터를 인코딩 해낼 수 있도록 로스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퀀타이제이션을 해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어드버서리얼 로스인데요. 이제 이 LVQ가 아까 전까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이 스탁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퀀타이제이션 부분을 다룬 로스고요. 그리고 이 뒤에 간 로스는 뭐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이 뒤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달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랑 뭐 리얼리티 이건 정말 바닐라 간 로스 딱 그거죠. 그래서 바닐라 간 로스를 그냥 활용을 하는데 여기 이 람다를 보시면은 이 람다가 그 보통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로 해가지고 이제 연구자가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기법을 이 논문에서 처음 쓴 건 아닌 것 같고 어딘가에선 썼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처음 썼을 수도 있고 저는 처음 보는데, 그래서 이 그 디코더 G의 마지막 단에 해당하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 그러니까 이 x 빼기 x 햇의 제곱 요 놈에 해당하는 이제 그레디언트랑, 그리고 이 이제 어드버서리얼 로스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를 두 개를 이제 그냥 크기를 비교해 가지고 이게 그때그때 이걸 어댑티브 그냥 그 파라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균형을 맞춰가지고 더 부족한 놈이 있으면은 그쪽에 더 몰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까지가 인코더 디코더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럼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우리가 만든 이유가 사실 뭐였냐면은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머에 넣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가 우리의 메인 목적이 아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코딩을 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나중에 가서 이 트랜스포머에 넣었을 때 아까 전에 랭귀지 모델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소프트맥스로 예측해버리면 되지 않냐 이거죠. 트랜스포머한테 리그레션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한테 리그레션 시키지 않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그냥 끝단에 소프트맥스 달아가지고 이 코드북 중에 뭐가 아웃풋에 해당하는데 그냥 이런 식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만 풀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 퀀테이제이션을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있다고 치고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를 실제로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VQ간에서는 두 가지 이제 크게 태스크들을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unconditional generation이랑 conditional generation이 있는데, unconditional generation은 그 바닐라간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그 이미지를 통째로 신세시스 해내는 그거를 이제 unconditional generation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은 뭐 클래스가 주어졌던 간에 아니면 픽스 투 픽스에서 막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처럼 어떤 뭐 세그먼트 맵이 주어졌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쓰려고 만든 이제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예를 들면 일단 랭귀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랭귀지에서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했느냐? 왜냐면은 지금 이 VQ 간의 목적이 랭귀지에서 쓰는 것처럼 이런 소프트맥스로 만들어버리자라는 게 불큐간에서의 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랭귀지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음 나올 단어를 예측을 하고 있죠. 앞에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을 쭉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이 다음엔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예측하는 모델을 랭귀지 처음 배울 때 많이 이런 모델 학습을 시키잖아요. 이런 식을 이제 하는데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Unconditional Image Synthesis에서는 이미지를 그냥 그 통째로 만들어 버릴 텐데, 일단 그 처음에 나온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벡터를 골라야 될 텐데, 이 첫 번째 벡터는 사실 그냥 랜드 인트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그 코드 벡터 있잖아요. 그 코드북에서 그냥 n개 중에 아무거나 랜덤으로 고르기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논문을 봤을 때 저도 사실 처음에 이거를 첫 벡터를 어떻게 샘플링하지 싶어가지고 약간 헷갈렸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도영님도 이 논문을 그 발표를 준비하다가 들었다고 하시길래 좀 물어봐가지고 답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벡터는 이렇게 그냥 코드북에서 첫 번째 벡터를 그 샘플링 해가지고 랜덤으로 가져오고요. 이 다음부터는 사실 똑같아요. 이제 I am a student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다음 시퀀스가 어떻게 흘러나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이 식이 이제 그 다음 식인데, 보시면은 이제 퀀타이즈된 GQ가 있을 거고, 이 GQ가 GK가 되는 K가 S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어렵죠. 그래서 그 여러 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번호. S는 번호인 거죠. 그러니까 GQ는 여기 있는 거고 S는 이 앞에 키, 번호에 해당하는 놈인데, 이제 이 번호를 그냥 예측해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앞에 지금까지 나왔던 번호들을 쭉 보고 요식인 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i보다 작은 s에 대한 번호들을 쭉 보고 이 다음 번호가 뭐냐라고 예측을 하는데, 보면은 그냥 그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 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로그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즈 한다는 내용이 결국에는 소프트맥스 로스를 넣어가지고 이 그 소프트맥스 벡터가 다음 나올 이미지에 그 GQ를 소프트맥스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듯이 뽑아낸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트랜스포머는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 코드북 중에서 다음에 나올 샘플이 뭔가를 계속 그냥 그 예측하기만 되는 내용이고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학습할 때는 그래서 그 이제 이미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고 이제 왼쪽 위부터 쭉 오른쪽으로 쭉 이제 그 시퀀스처럼 검색을 하면서 걔네들을 그라운드 트루스 삼아서 이제 소프트맥스의 원합 벡터를 이렇게 갖다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킬 거고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게 그 좀 랜덤성이 있어야 제맛이잖아요. 그때그때 랜덤 어떤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게 결국 분포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분포로부터 샘플링하는 게 그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뽑아진 소프트맥스 분포에 따라서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시퀀스를 하나씩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빌큐간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을 트랜스포머가 학습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한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미지가 크면 커질수록 생성된 패치들 점점 생성되는 패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끝에 픽셀 만들 때쯤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전의 패치들을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걔네들과의 어텐션을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연산량이 많아질 텐데 그거를 얘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슬라이딩 어텐션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이 어텐션을 그냥 가까이 있는 인접한 8개는 아니죠. 이 뒤에는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진 애들 중에서 인접한 패치들과의 어텐션만 이제 연산을 진행을 해가지고 다음 VQ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연산량이 늘어날 일도 없이 그냥 굉장히 큰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때그때 신시시 할 수 있겠죠. 시간만 많으면 그냥 계속 시간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걸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인데 사실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파트를 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딱 이 제목만 보고 예상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냥 페이퍼를 보면은 아까 전에 이 구조 보면은 인풋으로 저는 머신 트레이슬레이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풋으로 어떤 컨디셔널 이미 맵이 딱 들어가면은 아웃풋으로 얘랑 비교를 해가지고 인코딩을 한 결과를 이제 활용을 해서 디코딩할 때 얘가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뭐 신세시스를 하거나 이런 구조를 상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의 구조가 너무 한정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좀 나중에 나온 랭귀지 모델들처럼 그냥 트랜스포머 똑같이 아까처럼 디코더만 있는 트랜스포머에다가 앞에 그냥 컨디션에 해당하는 애들을 시퀀스처럼 해가지고 넣어주고 그리고 똑같이 그 다음에 언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 때처럼 그냥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컨디션을 넣을 때 컨디션에 해당하는 이제 맵들이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세그먼트가 될 수도 있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뭐 뎁스 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엣지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디션을 넣기 전에 이 컨디션에 해당하는 데이터 도메인 있잖아요. 이 아웃풋은 뭐 대부분은 리얼 데이터 도메인이 되겠지만 얘는 리얼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도 얘네 나름대로 이 데이터셋 안에서 VQ간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따로 그러니까 코드북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코드북이 있으면은 지금 제가 여기 못 써가지고 좀 답답한데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코드북이 있고 이 코드북 컨디션 맵을 넣어줄 때 이 컨디션 데이터를 인코딩하기 위한 코드북 ZC를
또 정의를 해가지고 얘는 얘 나름대로 또 인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리절트로 넘어갈 건데, 이제 그 리절트는 사실 제가 뭐 정량적인 이런 비교 같은 것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긴 했는데, 그냥 이 논문에서는 정량적인 비교도 되게 많이 하고 실험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여지는 데이터들만 좀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몇 개만 추려와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VQ간에서 이전 이제 previous 그 워크로 제시를 한 V2VA라는 놈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뭘 한 거냐면은 그냥 딱 리컨스트럭션 인풋으로 얘가 들어갔을 때 중간에 이제 뭐 그 인코딩이랑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거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리컨스트럭션을 잘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뭐 VQVA랑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죠. 사실 전 놀라웠던 게, 뭔가 이게 노이즈라고 하면 노이즈일 수 있는데 좀 더 선명한 느낌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 인풋보다 조금 더 선명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물론 이렇게 그 구석탱이에 이런 그 좀 어떤 그 왜곡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되게 그래도 잘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아까 병원님도 그 되게 놀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논문이 이 이미지를 그냥 그 제일 위에다가 딱 박아놓고 이 논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 만들었다. 이건 그냥 언컨디셔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첫 번째 패치 인풋으로 딱 넣고 나서 쭉 그 첫 번째 패치 랜덤으로 하고 나서 그냥 쭉 그 제너레이션을 한 결과인데, 엄청 그 이쁘게 뭔가 되게 선명하다는 느낌도 많이 주면서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되게 다양한 태스크를 여기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미지가 이 아래가 잘렸을 때, 그러니까 앞에만 주어졌을 때, 앞에가 그냥 딱 그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이 뒤에도 이어가지고 잘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샘플은 그 비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돌린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뎁스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냥 이런 뎁스 이미지 세다라는 어떤 그 뭐 정보를 준 건 아니고요. 그냥 뎁스 이미지만 넣었을 때 아웃풋을 잘 학습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세그먼트, 실내의 어떤 그 가구들에 대한 세그먼트 맵을 넣었을 때 얘를 리얼 이미지로 잘 복원해내느냐에 대한 테스크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그 포즈 정보를 넣어가지고 복원하는 내용. 그리고 이거는 그 그냥 클래스예요. 그 개울이라는 클래스 정보, 그냥 딱 C 클래스 정보를 넣어줬을 때 그 잘 만드느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제가 살짝 놀랐던 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보면은 그 패치들 간의 어떤 그 어텐션 같은 걸 어텐션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되게 저는 하이 레벨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슈퍼 레졸루션처럼 로우 레벨에서 이렇게 복원하는 문제도 되게 잘한다라는 그 결과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그 비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돌린 결과예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나올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때그때 패치가 소프트맥스에서 랜덤하게 이제 뽑아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 같은 게 좀 달라져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게 뽑는데 되게 선명하게 슈퍼 레졸루션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 그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결과를 여기서도 보여주듯이 엄청 그 다른 이전 어떤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다른 그 뭐 신세시스 논문들이랑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선명하게 이 논문의 제목처럼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정말 잘 만든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그 이 코드북을 이용해가지고 디스크릿 코드북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제너레이션을 하는 이런 그 컨셉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트랜스포머를 이미지 어널리시스 하는 데만 많이 썼다면은 이렇게 신세시스 하거나 뭐 제너레이션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되게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인트로듀스를 드려가지고 앞으로 좀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